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일입니다. 여기 파워나비 제1회 때 제가 처음으로 나와서 이제 인간관계 답이라는 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첫 오프닝 때 제가 했던 멘트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대부분 기억이 안 나시죠. 1년이 지났으니까요. 바로 팔자를 바꾸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팔자를 바꾸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조상의 무덤이 명당이거나 조상이 평소에 적선을 했거나. 근데 그거는 조상의 역할이니까 저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두 번째가 바로 눈 밝은 스승을 만나는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눈 밝은 스승을 만나려면은 제자도 스승이 필요하지만 스승도 제자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인연의 끈이 있어야지만 두 번째로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하루에 100분 이상 명상을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100분 이상 명상하려면 1시간 반인데 요즘처럼 먹고 살기 바쁜 시대에 1시간 반 명상하려면은 전문 명상가가 아니면 힘든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기의 팔자를 아는 거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지명이라고 하죠. 자기 운명을 안다는 거죠. 근데 지명을 알려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주 팔자를 보는 사람을 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즘 갈수록 찾기가 힘듭니다. 갈수록 다 이렇게 대충 배워서 다 강의 나가서 이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알아야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의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블로그에 올려주신 박경수 형이 사라지셔가지고 마지막 5번째 팔자를 바꾸는 마지막 5번째 정답은 바로 독서를 하는 겁니다. 독서를 하는 만큼 자기 팔자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독서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팔자를 바꾸는 독서 이후에 말 그대로 한재면 진나식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독서의 최종 결과물, 글쓰기의 최종 결과물이 바로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책쓰기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인 미디어 집필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된 지는 한 3주 차 되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 인터파크에서 9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부에서도 지금 열심히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달 안에는 교보문고에서 10위권 안에는 제가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지금 목숨 걸고 팔고 있고요. 네, 굉장히 덥네요. 잠시만요. 아침에 손수건을 챙겼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예, 집필 수업에 관련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책쓰기나 이런 강의 나갈 때 꼭 이 화면을 보여드릴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27살 때 강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이 27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나이도 굉장히 어렸고 그리고 경력도 그다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는 강의료는 25,000원인데 기름값은 5만원. 근데 막 이런 데 가는 거야, 이런 데. 더군다나 그때 직장에 다녔으니까는 하루 연차도 쓰고 막 강의 나가려고. 25,000원 벌려 하루 연차 쓰고 기름값 5만원 나가고. 해서 25,000원 벌기 위해서 한 12만원씩 손해보고 이렇게 강의를 나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무대에 대한 열정이겠죠. 그런데 그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강의를 나간 데 있어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한근태 전형처럼 사회 경력이 엄청나게 많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남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디 유명한 대학을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끝에 바로 책 쓰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책 쓰기를 너무 쓰고 싶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책 쓰기에 관련된 책을 다 사서 다 읽어봤어요. 그 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요. 처음으로 공개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스피치법을 배우다가 우연히 히틀러의 수사학이라는 책을 이제 봤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맨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희 출판사는 작가를 모십니다. 그 말을 보니까 가슴이 뛰는 겁니다. 작가를 모셔? 작가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걸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 침대에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자는 거야. 눈 뜨면 그게 보이는 거야.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해서 책 쓰기 책을 다 모두 구매한 다음에 읽어보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깜빡 잊고 이 화면을 제가 보여주는데 왜 간주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강사는 기업에서 강의를 나가야 돈을 법니다. 근데 첫 책의 제목이 뭐예요? 1인 기업이 갑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기업에서 불러줄까요? 안 불러줄까요? 기업에서 안 불러줍니다. 예, 기업에서 1인 기업의 갑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책 쓰기 첫 번째 원칙은 이 책이 출간된 다음에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라고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나는 강의로 성공하고 싶어서 책을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제목을 드릴게요. 이 제목을 그대로 쓰세요, 그냥. 이 제목은 바로 나는 회사에 뼈를 묻겠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을 써야 회사에서 강의를 불러준다는 말입니다. 1인 기업이 갑이다 이런 거 쓰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저희 그냥 경험담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다양하게 저서를 했고요. 1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런가 그걸 이렇게 나름대로 탈색을 하기 위해서 뭐 직장인 최소로 다는 인간관계 답이다 1인 미더 지킬 수업 같은 거를 계속 이제 이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의는 아직까지 1인 기업이 갑이다로 불러오는 거 보니까 정말 저서의 영향력이라는 게 막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도마동 시장에서 제사전 장사를 하셨어요. 전장사 있잖아, 동그랑땡 꼬지 이거 장사를 하셨는데 방학 때 되면 제가 어머니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주로 뭐 배달도 다니고 뭐 반죽도 하고. 근데 그때쯤에 한 11시 5분이죠. KBS FM 라디오에서 태진아 선생님이 꼭 나와서 이런 멘트를 합니다. 태진아 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경찰관 여러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어떤 라디오로 듣는 직업들이 쫙쫙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을 때마다 항상 느낀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수많은 직업 속에서 살고 있구나.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 모두가 같은 직업일 수는 없습니다. 각자 다 직업이 있고 그 직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이렇게 보면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한테 공통점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다 다르지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각자 정한 성공의 기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직업이 있고 그 직업 속에서 내가 정한 성공의 기준, 나는 돈을 벌겠다는 사람, 나는 어떤 권력을 찾겠다는 사람, 나는 어떤 한량이 되겠다는 사람, 나는 가족의 행복이 되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 그 다른 성공의 기준을 향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공의 기준은 모두가 다르지만요, 챙겨야 할 게, 그 성공을 챙겨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2판하고 4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에이, 술 먹고 그러잖아. 에이, 인생 2판, 4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공을 위해 챙겨야 할 게 바로 이 2판하고 4판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 뜻이 나오는데요. 2판, 4판은 불교의 용어입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2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상형도 있고, 자아실현, 꿈, 신선도론 같은 게 우리 인생의 2판이고요. 4판은 밥벌이와 돈, 뭐 월급, 뭐 처 또는 부, 자식, 하루 벌어 하루 살기. 이런 게 바로 2판하고 4판인데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각자 정한 성공을 위해서 2판하고 4판 모두가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어느 거 하나, 2판이든 4판이든 어느 거 하나 치우쳤다간 인생이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SBS,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이쑤시개로 뭘 만들어요, 아저씨들이? 거북선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성냥개비로 뭘 만들어요? 다부탁 같은 걸 만들어요. 막 어떤 아저씨들은 막 폐지 주워가지고 막 세계적인 큰 건물을 세우고 막 이럽니다. 자, 이 사람들은 2판에 살까요? 4판에 살까요? 예, 2판에 살고 있죠. 이쑤시개로 거북선 만들어요. 이게 돈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미쳐요, 거기서? 예, 인터뷰 사모님이 하죠. 사모님이 막 돌아버리는 걸 막 그것 때문에 2판하고 4판하고 산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상한 게 있어요. 이건 박경훈 소장님 책에 있는 내용이고 저도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런 이 판에 사는 사람들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유독 남자가 많습니다. 이상해요, 그게. 한쪽에 빠져있는 게. 그 이유를 내가 존경하는 조용현 교수님이 어느 수불선사, 스님한테 여쭤봤답니다. 스님, 왜 유독 남자가 많을까요? 라고 하니까 꽤 설득력 있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거죠. 남자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자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그걸 어디다 찾아? 이쑤시개로 거북선 만드는 거야.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덥네요. 제가. 예. 2판하고 4판. 그러니까 둘의 어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게 이상향과 멋진 삶이지만 한편으로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중요하고요.
내 삶의 꿈이 오직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 판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둘의 밸런스, 균형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감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이죠. 바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쁘니까 어떤 극단에 치달을 경우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이상 이제 대규모 고용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경제는 더 이상 어떻게 좋아질 거라고 감히 예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늘어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자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난공불락의 자살의 오명국인데요.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람들에게 이판, 즉 고전이나 인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자살을 방지하는 수단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좀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왜? 사람이 사판에만 빠져 있으면 어느 순간 사판이 잘못되면 그냥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판을 추구하던 사판을 추구하던 분명히 적당한 균형, 이 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균형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균형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표현입니다. 이판과 사판의 적절한 표현이야말로 할 수 있는 표현이야말로 균형을 맞추고 성공하는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표현일까요? 이판하고 사판. 자, 진나식 대표님이 여기서 이제 주로 강의하시는 어떤 시크릿이나 어떤 끌어당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형이상학적인 모습들, 그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해야지만 되는 거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꿈을 갖고 내가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표현이에요. 표현하지 않으면 세상에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서 이런 말이 있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뭔 뜻이에요? 표현하라는 소리죠. 표현하라. 즉 표현한다는 것은 미디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디어의 전성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미디어가 있죠. 뭐 아프리카 TV, 전단지, 신문, 뭐 이렇게 심지어 마지막에 우리 이 조음기관까지 저는 이제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미디어는 확실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인터넷이죠. 근데 지금의 미디어의 현재 모습은요. 지금 청소년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10억이고요. 청소년들 꿈 네? 네? 빈대업자. 좋습니다. 네. 지금 청소년들 꿈꾸는 게 지금 10억이고 빌딩 임대업자고 또 이제 공무원 이제 또 마지막에 하나가 바로 연예인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아프리카 BJ입니다. BJ. 잘 모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요즘 진짜 그 아프리카 TV라는 홈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면은 자, 간단한 예로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식 전문가들이 개인 방송을 틀어놓는 거예요. 방송 틀어놓고 그거 방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 뭐가 뜨고 뭐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를 주면은 별풍선이라 해서 그거를 7,000원 드리겠습니다. 톡 던져 이렇게 몇 개 던지겠습니다. 이거를 비단 주식만 할까요? 게임 중계도 하고 먹방 중계도 하고 심지어 19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이 아프리카 TV BJ가 꿈이에요. 그냥 앉아서 뭔가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찾고 있습니다. 고로 아프리카 BJ 우리 10대 청소년들도 자극적인 걸 방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결한 예로 제가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요. 소주 2병을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주를 안주 없이 먹어보겠습니다. 착 까서 이걸 이렇게 들이붓는 거야. 2병을. 한 병 먹을까 괜찮아. 여기 방송하는 거야. 이렇게 앞에 틀어놓고 소주를 깠는데 한 병을 탁 마셔요. 좋다. 딱 두 번째 까서 마시는데 애가 갑자기 병 안에서 삐약삐약 거리는 거야. 죽겠다는 거지, 소주 먹고. 그거 보면 재밌다고 별풍선을 막 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죠. 대전에서 서울까지 160km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걸 라이브로 찍어서 방송하는 겁니다. 별풍선 45,000원 이 정도 벌기 위해서요. 그만큼 미디어가 굉장히 미디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미디어의 전성시대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디어가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진정성 있는 정보, 진정성 있는 미디어에 갈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현실입니다.
자, 미디어의 뿌리는 딱 세 가지입니다. 말, 행위, 글이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세 가지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말, 행위, 글이라는 건데요. 즉, 말과 글이죠. 행위는 제가 최근에 어떤 예술가들의 행위 예술을 보면서 아, 저것도 지식을 표현할 하나의 방법이구나라고